안녕하세요. KRC 권원숙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상을 잃어버린 지가 벌써 한 2년째 오죠. 올 한 해도 이제 다 갔습니다. 이번 주군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벌써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1년 동안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해에도 좀 더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올해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올해 부동산 10대 뉴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과 일들이 일어났던 한 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리, 세금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10대 뉴스 중에 핫한 뉴스죠.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뉴스들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말 많았던 아파트가 고고 행진을 굉장히 많이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 정권 동안 이 아파트 가격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올랐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행 금리나 세금 이런 가격들이 한 몫을 한 것이죠. 보시면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거래 량을 보시면 59만이 넘고요. 73만이 넘죠. 19%가 감소를 했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은 13% 이상이 상승을 했고요. 전년 2배 이상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30대와 40대가 시장에 유입되는 이러한 중저가 매수 수요가 커졌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 하나의 원인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집값이 이제 고점에서 거의 꺾여가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보시면 대출 규제라든지 대출 인상이라든지 이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집값이 다소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0월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줄었던 것이 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들면서 상승세가 둔화돼서 감소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다소 많이 차이 있을 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1가구 1세대에 대한 세액 부담을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에서 조금씩 완화의 정책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21년도 올해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변화가 1월 1일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율 인상과 고령 공제율 상향 변경을 단행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주말만 되면 바로 1월 1일인데요.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에서 45% 올랐죠. 그리고 가세 표준 기준 1억 초과 구간이 신설이 되면서 세율이 45% 상향 조절이 되고 2주택자 이상 보유 가구 1가구 1세대 비과세 보유 기간이 산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받아들이겠지만은 1월 1일부터 세율이 조정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42%에서 42%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나 모든 세금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오른다. 결론은 그건 거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액 부담이 경감 정책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1세대 1가구 주택을 위주로 하고 다중주택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8일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됐죠. 매각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1가구 1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주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좋은 혜택은 아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사실 매매를 하다 보면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큰 혜택이 없고 세금 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됐기 때문에 증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역대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계 집계를 보시게 되면 21년 올해 9월 현재 전국 증여 건수를 보시면 11만 건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량을 보시면 8.3
5%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2006년도에 통계 집계 이후에 최대 기록을 했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대 중과는 6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과된 관련 법 개정 전인 21년 상반기 증여 거래 집중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원래 6월 1일 기점으로 보시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굉장히 집중이 돼 있죠. 증여세 이런 부분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고 주택 실거래 신고 의무화, 주택 임대차죠. 주택 임대차 3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아파트가 풍선 효과로서 매매 가격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와 이전을 보시게 되면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실거래 신고는 얼마 안 됐죠. 딱 현재 결과로 보시면 채 6개월이 안 됐지만 봤을 때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만큼의 또 많은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뿐만 아니라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이 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분양 열기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죠. 이 분양하는 현장마다 굉장히 수요자가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원래 전국에서 아파트 총 404단지에서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한 물량은 22년 공급으로 순절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년도에는 30만 가구 공급을 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은 아파트 청약 열기는 어느 때보다 핫하고 뜨거웠다, 경쟁률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본격화를 했는데요. 원래 사전 청약자 물량을 보시면 32,000 가구 중에 7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 계속 달달이 공급을 했었는데, 무주택자 30대를 중심으로 사전 청약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공공주택이나 이사대책 이후에 모든 개발에 대한 지역들과 지구 지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청약 몰리는 10만 가구를 추천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민간 분양이라도 이사대책 사업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은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나거나 입주한 단지가 없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사실 분양가와 괴리감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에 공급에 대한 약속이죠.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발표되어 있는 사항과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이 3기 신도시가 확정적으로 본격적으로 입주되는 시점까지 세월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하나씩 눈여겨볼 이러한 청약이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이 금리 인상과 사실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와닿는 부분이고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죠.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내가 살 집이 이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에러점이 많이 있는데, 실상 지금 이 규제를 실제로 해보면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강화가 된다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내년에 대출을 보시게 되면 점점 시장 상황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규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가 1%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0.2% 인상을 하면서 8월에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고 20년 2월 달에는 최대 수치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담보대출 금리를 보시면 10월 달에 3%를 넘어섰고요. 한국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내년에는 1월 때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들이 7월부터는 더 강화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 수수료도 원래는 했죠. 조금 시끄러웠었는데 매매는 6억, 임대차는 3억 이상 거래대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인하해서 부담이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경감이 했지만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매매는 9억에서 15억 구간일 세분화가 됐었고, 최고율을 0.9%에서 0.7%로 인하가 됐고, 임대차는 0.8에서 0.6으로 인하가 되는 이러한 수수료가 10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핫한 열풍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아파트의 대체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몰리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는 그 규제도 심했었고 대출도 또 강화됐고, 이러다 보니 아파트나 다가구 연립, 비아파트죠. 비아파트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열풍을 일으켰던 올 한 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아파트는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옛날만큼. 그리고 이 수요층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1, 2인 가족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늘어났고, 그런 정비라든지 이런 규제가 완화했기 때문에 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바닥 난방 허용이 85에서 120으로 상향 조정됐죠. 이런 것들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열풍이 또 있었던 한 해였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가, 옛날에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주택 가구수에 포함을 안 시켜서 여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완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지역이 거의 다 전매 제한이 들어갔었고, 이제 가구수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 세율을 보시면 양도세율 중과가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제 거주, 전매 이런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가를 주택수에 포함하고 규제가 들어가는 이런 면들이 또 완전히 옛날하고 다른 규제가 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정책에서 제일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죠. 은행 금리. 그 다음에 또 세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은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근데 지난 이제 정권이나 올해 정권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정권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을 봤을 때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책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얼마 안 남은 올 한 해도 정말 좀 더 희망을 갖는 다음 정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